제가 들려드릴 154번째 소설은요, 해밍웨이의 깨끗하고 밝은 곳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노인과 바다에 있으니까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은 짧은 단편이고요. 번역에 따라서 제목이 여러 단어로 쓰이는데요. 정갈하고 환한 곳, 정갈하고 밝은 곳, 이런 식으로 나온 책들도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살아있을 때 인기와 명예를 한몸에 받았던 작가였어요. 세계대전에 참전한 경험을 토대로 무기여자리거라, 해는 다시 떠오른다, 또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외에도 쿠바,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를 소재로 한 소설들을 포함해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퓰리처상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 것 없이 살았고 많은 걸 누린 인생이었지만 전체적인 작품에 오르는 쓸쓸한 분위기는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깨끗하고 밝은 곳은 그의 단편소설 중 높이 평가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이제까지의 세상의 모든 단편 중 이게 최고라고 말했어요. 이 소설은 자신의 고독, 타인의 시선, 무심한 인간관계의 실체를 짧은 내용에서 임팩트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손에 잡으면 잠깐 사이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읽고 나면 꽤 생각이 많아지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카페. 2명의 웨이터가 카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웨이터와 나이 든 웨이터, 그리고 손님은 노인 1명입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워낙에 늦은 시간이라 다른 손님들은 이미 돌아갔고 노인만 남아있었어요. 노인은 이 카페에 자주 왔고 주로 늦도록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사방이 고요한 밤이 되어도 시간의 흐름에 무심했어요. 노인은 80살쯤 되었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밧줄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조카딸이 구해냈어요. 혼자 살고 있으며 거의 매일 밤 이 카페에 와서 늦도록 브랜드를 마시다 갔습니다. 돈이 많으니 술값을 내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가끔 너무 취하면 돈을 내지 않고 가는 버릇이 있어서 웨이터들은 노인이 술에 취하면 주의 깊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날 노인은 술을 자꾸 마셨고 웨이터들은 노인이 지난주에 자살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돈도 많은 노인이 어떤 절망감 때문에 자살하려 했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브랜디를 더 주문했어요. 젊은 웨이터는 최근에 결혼을 했고 빨리 퇴근해서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므로 노인의 주문이 짜증났습니다. 젊은이는 브랜디를 준비하면서 저 영감은 지난주에 죽었어야 했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노인의 테이블로 가서 브랜디를 따라주면서 영감님은 지난주에 죽는 게 나을 뻔했다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노인은 듣지 못했고 브랜디가 넘치게 잔에 채워주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가지 않는다고 계속 투덜댔어요. 노인은 혼자 몸이겠지만 자신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며 자기는 늙더라도 저렇게 추잡한 노인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나이든 웨이터는 저 노인에게도 한때는 기다리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비록 늙었어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취해도 술을 흘리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브랜디를 더 달라고 하자 젊은이는 영업 끝났다고 이제 문 닫아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지갑을 꺼내 술값을 치르고 약간의 팁을 남겨놓은 뒤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웨이터들은 거리를 걸어가는 노인을 지켜보았어요. 노쇠한 탓에 비틀거렸지만 어딘지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든 웨이터는 젊은이에게 좀 더 맛있게 두어도 되었을 거라고, 아직 2시 30분도 안 됐다고 했지만 자기는 집에 가야 한다고, 영감의 시간보다 자신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나이든 웨이터가 평소보다 집에 일찍 돌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가를 물었고, 젊은이는 두려울 게 없다고, 모든 게 자신이 있다고 대답하며 아저씨는 부족한 게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는 일자리만 빼고는 다 부족하다고, 이제껏 살면서 자신감이라는 걸 가져본 적도 없고 이젠 젊지도 않다고,
그래서 그냥 카페에 남아있고 싶다고 했어요. 잠들고 싶어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밤에 불빛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남아있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나이든 웨이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젊음과 자신감이라는 게 아름답기는 해도 그게 다는 아니라고. 자기는 매일 밤 카페 문을 닫을 때마다 여길 필요로 할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쉽게 닫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우리 카페 말고도 술 마실 수 있는 곳은 이 거리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서 서둘러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젊은이가 가고 난 후 그는 계속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허무라는 것. 세상의 모든 허무들. 그래서 밝은 불빛과 깨끗함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주기도문을 중얼거리면서 외웠습니다. 기도문이 중간중간에 없다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하늘에 계신 이도 없고 일용할 양식도 없고 지금 함께 계시지도 않는 존재. 그는 카페 문을 걸고 밖으로 나와 걷다가 아직 불이 켜있는 다른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바텐더가 주문하라고 하자 없는 것을 달라고 했어요. 바텐더는 그를 어이없게 바라보다가 조그맣게 비난의 말을 하면서 술을 한 잔 따라주었어요. 나이든 웨이터는 여긴 불빛이 밝긴 하지만 스탠드를 닦지 않았다고, 그래서 덜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었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던 카페가 깨끗하고 밝았더라면 기분이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는 뭐든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신의 이제부터의 시간이 그려졌어요. 집에 갈 것이고 방에 들어갈 것이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날이 밝을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 것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증상이 그저 불면증일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자기 외에도 많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밤 혼자 카페에 와서 브랜디를 마시는 노인. 노인은 돈이 많고 80이 넘었고 죽을 만큼 외로운 상태예요. 그러나 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은 웨이터는 노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자 노인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걸 당사자 앞에서 대놓고 말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듣지 못하니까 그 미움이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젊은 웨이터를 통해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일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데요. 타인은 무시해도 상관없고 미워해도 상관없는, 다만 미워하고 있음을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존재. 타인의 절망스러운 현실이 이야기거리는 되지만 지금 내 필요성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 소설에서 눈길을 끄는 인물은 처음엔 노인이었지만 점점 나이든 웨이터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나이든 웨이터는 적지 않은 나이로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으며 허무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상에 대한 원망도 꽤 갖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자신만의 한탄으로 바꿔서 중얼거리는 것은 그가 세상에 항의하고 고함을 지르고 싶어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는 동안 믿었던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었음을, 그 배신감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일하는 카페는 깨끗하고 밝지만 카페는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도 품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카페를 찾아갔지만 거긴 밝고 깨끗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일하는 카페도 새로 찾아간 카페도 다 실제로는 밝고 깨끗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요. 나이든 웨이터 같은 지금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밝은 곳이란 건 없는 거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밝고 깨끗한 곳이라는 건 이상향 아니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그리고 머물지 못하게 몰아내는 타인. 젊은 웨이터는 오늘도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라서 돌아봄 없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설에서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나이든 웨이터는 절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절망을 이해하고 가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그건 그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카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어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힘든 자신에게 주변의 힘든 사람들은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는 동안 한 번도 상처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좀 무섭죠. 모르니까요. 그들의 이해라는 건 상상일 거고요. 겉만 근사한 해맑은 배려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처는 멀쩡한 누군가가 치유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 사람이 치유해줍니다. 그래서 상처는 결코 나쁜 경험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